블록체인 쪽 개발하고 있는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하면서 이제 어떤 그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 신경 쓰면서 이제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제 취약점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많은 이제 글들이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싶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좀 들여보고 제가 직접 좀 돌려보기도 하고 하면서 발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제가 정리한 그 취약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진입 공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오라클 문제고, 세 번째는 도스 공격을 어떻게 짜면 그런 취약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재진입 공격은 리엔트런시인데요. 일단 컨트랙트가 이제 취약이 있는 경우에 어떤 공격을 하는 컨트랙트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 취약이 있는 컨트랙트에 어떤 기능을 호출한 다음에 이제 그 기능이 다 끝나기 전에 공격하는 컨트랙트에서 그 해당 기능을 반복 호출해서 이제 악의적으로 자신에게 이제 어, 이익을 많이 이제 그 컨트랙트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다 자신으로부터 오게 하는 게 이제 재진입 공격인데요. 이제 이걸 하는 이제 방법이 컨트랙트에 이제 fallback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이 fallback이라는 함수가 외부에서 나에게 이제 어떤 코인을 줄 때 이 받는 주소가 컨트랙트일 경우에 fallback이라는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는데 이때 fallback 내에서 해당 트랜잭션을 끝내지 않고 그 컨트랙트, 그러니까 취약점 있는 컨트랙트의 그 해당 펑션을 다시 호출해서 반복 호출을 하면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출금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출금이 끝나기 전에 또 출금을 해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이제 오게끔 하는 이런 공격이고 이제 이런 다오가 붕괴되는 대표적인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코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번하고 2번 빨간 게 보이실 텐데 이제 이게 이제 취약점이 있는 컨트랙트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withdraw라고 하는 이제 출금이라고 하는 있는 함수가 있는데 이 출금은 이제 어 출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해당 기능을 호출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출금을 요청한 사람에게 이제 돈을 주고 그게 성공하면은 그 해당 그 컨트랙트 다오가 이제 유저가 있는 이제 컨트랙트한테 맡긴 돈을 0으로 바꾸는 1번, 2번 과정으로 이제 어, 짜여져 있는데 이 컨트랙트의 취약점은 돈을 먼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이 컨트랙트의 장부를 수정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컨트랙트를 작성을 하면은 재진입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이걸 한 번만 호출했을 때는 여기 보면 이제 해킹 컨트랙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해킹 컨트랙트가 이 다오 컨트랙트를 이제 100이라는 그 자산을 예치를 했어요. 그리고 B 유저, C 유저는 선의의 유저인데 이 유저가 100, 이렇게 해서 300에 어 디파짓이 일어났고 다오 컨트랙트가 총 300의 돈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A는 이제 악의적인 이제 해킹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이제 위드로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오 컨트랙트는 A가 100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을 돌려주면서 자신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에 A가 100이 있었는데 100을 돌려주면서 0이라고 수정을 하고 이제 원래는 끝나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인데 만약에 이 해킹 컨트랙트가 폴백이라고 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서 이제 위드로우를 호출을 한 다음에 폴백에서 다시 해당 함수를 끝내지 않고 다시 이제 위드로우 호출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언제까지 하냐면 여기
이제 다오 어택이라는 콘택트를 제가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작성을 해본 건데,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은 이제 다오 어드레스가 이제 다오 콘트랙트가 밸런스가 이제 내가 디파진한 양이 보다 많은 동안에는 계속 이 폴백을 호출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위트로를 계속 호출하게 되고, 로그를 이제 직접 찍어 봤을 때 공격 시작돼서 재호출해서 공격 완료가 되면서 이제 이 다오 어택이라는 컨트랙트로 해당 다오의 모든 자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이 컨트랙트가 취약이 있다고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1번하고 2번이 먼저 돈을 주고 이 다오가 갖고 있는 자산 정보를 0으로 이제 고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순서를 바꿔줘야 됩니다. 먼저 이 유저에게 돈을 줄 거기 때문에 그 장부를 먼저 이제 제로로 만들고, 해당 그 돈을 돌려주는 메시지 센더 콜 밸류 이렇게 해서 돈을 돌려주게끔 하면 이 재진입 공격을 막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픈 제플린 그 오픈 소스 여기에서 어, 리엔트런시 가드라고 하는 어, 그 해당 그 솔리디티를 여기에 이제 작성하고자 하는 그 컨트랙트에 적용을 하면 이런 기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오라클 문제인데요. 이제 오라클 문제는 이제 블록체인 컨트랙트로 이제 다오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컨트랙트 로직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수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외부 데이터를 참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프라이스 피드라고, 이제 실제 이 코인 그 블록체인 컨트랙트 상에서는 코인 한 개, 두 개 이렇게만 돼 있지, 이 코인 한 개가 가치가 얼마다라는 거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가치에 해당되는 거를 어, 그 컨트랙트 안에 넣어주든지 어디로부터 이제 참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프라이스 필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다오 중에는 날씨에 따라서 이제 보험이 계약되게 하거나 이제 보험금을 청구한다던가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스포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뭐 베팅을 하면 이제 뭐 상금을 준다던가 이런 다오도 있을 수 있고, IoT 센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선거 결과 이런 다양한 거를 자동화를 통해서 다오를 구성할 수 있을 건데, 이때 컨트랙트 자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정보가 다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바운드 오라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와서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오가 돌게끔 하는 건데, 이 외부 데이터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다오가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오라클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취약으로 준비를 한 거는 이제 프라이스 피드가 잘못된 이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이번에 좀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플래시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있는데, 플래시론이 이제 어 무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 갚아서 이제 플래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대출을 받고 그 트랜잭션의 마지막에 이자를 붙여서 갚으면 이제 돈을 갚지 못하면 해당 트랜잭션은 취소되기 때문에 이제 플래시론을 운영하는 다오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고, 이제 돈이 필요한 어떤 투자나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은 플래시론을 통해서 이제 돈을 대출을 받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다오 쪽에서 이제 이득을 본 다음에 그 이득을 가지고 이제 어, 플래시론을 갚는 이제 이런 형태, 이제 이거 자체가 어떤 공격이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플래시론은 하나의 이제 서비스인데, 이제 이 플래시론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다른 이제 취약이 있는 곳에 프라이스 피드에 영향을 줘서 이득을 취하는 게 이제 플래시 플래시론을 이용한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공격자가 있다고 했을 때 공격자가
그 플래시론을 그냥 어떤 플래시론을 제공하는 곳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덱스에다가 이제 그 대출받은 그 론을 그 어떤 A라고 하는 자산을 대출받았다고 했을 때 그 플래시론이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나기 전에 이제 어떤 다양한 걸 하고 그 트랜잭션 마지막에 돈을 갚으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A라고 하는 자산을 어떤 특정 덱스에다가 이제 대량으로 수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덱스의 가격이 이제 A라고 하는 게 자산이 늘어나고 B라는 게 이제 B라는 걸로 이제 수합이 됐기 때문에 B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해당 덱스의 그 프라이스 그 해당 덱스로부터 프라이스 피드를 받는 어떤 디파이 서비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갑자기 그 바뀌어버린 이 프라이스 피드 때문에 그 해당 디파이가 이제 어떤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제가 이제 어떤 플래시 론을 받는 거는 정상적인 그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고 해커가 그걸 이용해서 어떤 덱스에 그 플래시 론을 받은 그 자산을 한 번에 넣어서 덱스의 그 비율을 바꿈으로써 그 덱스를 이제 오라클로 이용하는 대출 디파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디파이에 이제 그 그 디파이가 참조하는 가격 피드를 이제 조정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컴포넌트는 뭐냐면 이 대출 디파이입니다. 이 대출 디파이는 외부에서 가격 정보를 참조를 하는데 이 덱스의 이제 그 토큰 자산의 비율을 이용해서 가격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취약이 발생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예시로 든 다양한 그 외부 오라클이 있을 수 있는데 프라이스 피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토큰이 갑자기 하나의 트랜잭션에 의해서 A, B라고 하는 토큰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프라이스 피드를 정하는 이제 그런 어 그런 그 순간적인 비율을 어떤 외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이용하면 안 되고 어떤 기간 동안 일어난 어떤 비율을 평균을 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신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어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다오에 따라서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이 이제 나름 검증됐다고 하는 그런 오라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오라클들을 이용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오라클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그런 오라클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를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이 정도는 오라클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점을 준수해서 이제 오라클을 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어, 디파이,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 중에 이제 도스 공격이 있습니다. 도스 공격은 이제 리버트를 일부러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 리밋을 이용한 도스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리버트를 이용한 도스 공격은 이제 어떤 그 경매라고 하는 이제 컨트랙트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비드라고 하는 그 펑션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가장 높은 금액을 이제 이 비드를 한 사람에게 이제 해당 이제 그 입찰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컨트랙트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입찰을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유저가 이제 그 입찰을 다른 유저가 이제 입찰을 하면 이 아까 그 설명 이 코드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자신보다 더 높은 입찰을 한 사람이 존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리더를 주려면 이제 내가 처음에 입찰했던 그 금액을 돌려주게끔 하는 이제 액션이 여기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일부러 폴백이라는 곳에서 이 돈을 안 받아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컨트랙트는 나한테 돈을 돌려줘야지 새로운 입찰한 사람을 이제 새로운 리더로 해서 이제 그 컨트랙트 정보를 바꾸는데 이제 폴백을 통해서 내한테 돈을 준다고 할 때 악의적으로 내가 리버트를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내가 리더가 된 이후에 어느 누구도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일부러 리버트를 내면서 도스 서비스를 이제 그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취약을 만드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지금 아까 비드라고 하는 이 액션에서 이제 어떤 사용자가 새로운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이 액션은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컨트랙트 장부를 바꾸는 일과 기존 사용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을 하나만 하게끔 비드라는 거를 이제 하나의 역할만 하게끔 하고 이제 실제 돈을 돌려주는 거 그거는 이제 컨트랙트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돈을 받아가야 되는 사용자가 이제 클레임을 통해서 자기 돈을 받아가게끔 이제 로직과 돈을 돌려주는 로직을 분리를 하면 이제 이런 그 도스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이제 용어를 이제 정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트랙트를 로직을 구성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도스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스 리밋을 이용한 도스 공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컨트랙트에 다양한 유저가 돈을 이제 입금을 해놓고 그 컨트랙트가 사용자 그 입금된 돈을 유저들에게 모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는 이제 페이 아웃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때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 페이 아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컨트랙트에 아주 소량의 자신의 금액을 굉장히 많은 수를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컨트랙트가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될 대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페이 아웃이라는 액션이 이제 항상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액션은 이제 이 돈을 다 돌려줘야 되는 대상이 배열에 다 들어있다고 했을 때 모든 유저에게 이제 돌려주기 전에 가스비가 다 고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 부족으로 이 액션은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아까 표현해 드렸던 방식으로 이제 이런 페이아웃이라고 하는 모든 유저에게 뭐 돈을 돌려준다던가 이런 가스비가 소멸되면 모든 기능이 이제 취소가 리버트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돈은 자신이 가져가게끔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가스비만큼만 구동이 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 코드는 사실 이제 도스 공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건데 실제 그 여기 넥스트 페이 인덱스라고 자 가스비가 수행할 수 있을 정도만 구동하고 다음번에 이 요청을 했을 때 가스비가 이제 다 소멸이 되기 직전에 그 저장해놨던 인덱스부터 그 다음 가스비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돈을 돌려주는 기능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그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네,